인물을 통해 세계를 보는 월드 앤 후 시간입니다. 지난 11일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의 정상회의가 이틀간 열렸는데요. 바로 이 인물에게 세계의 이목이 집중됐죠. 네, 바로 튀르키예의 바로 에르도안 대통령인데요. 네. 이 에르도안 대통령은 21세기 술탄 그리고 20년 철권 통치 이런 수식어로 유명한데 이번에 또 다른 수식어가 생기게 생겼습니다. 바로 영상부터 보시죠. 네. 자, 이른바 지각대장으로 바로 러시아 푸틴 대통령. 근데 이 두 손을 모으고 서 있는 게 보이실 거예요. 네.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지각한 눈치가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그가 기다린 인물 바로 최근 재선에 성공한 튀르키예 대통령 에르도안입니다. 네. 자, 잦은 회담을 가지면서 이 평소에 각별한 사이를 과시해 왔기 때문에 저렇게 지금 사이좋아 보이는 그런 모습이 좀 보이시죠? 맞아요. 같이 저렇게 아이스크림도 먹고 네. 그랬습니다. 자, 최근에도 푸틴 대통령은 친애하는 친구 에르도안의 재선을 축하해줬습니다. 자, 바이든 대통령에게도 이 에르도안은 챙겨야 할 사람인데요. 바이든에게도. 자, 서방과 러시아로 오가는 일명 줄타기 외교 행보를 보여온 에르도안 대통령. Rusya, Ukrayna arasında hep denge politikasını, bundan sonra da yine denge politikasını gütmeye devam edeceğiz. 자, 2021년부터 우크라이나군에게는 이 튀르키예산 무인기를 판매해서 수익을 얻은 한편, 자, 나토 가입국임에도 불구하고 서방의 제재에 동참하지 않고 러시아산 원유를 낮은 가격에 수입을 했습니다. 맞습니다. 자, 이번 나토 정상회의에서 에르도안은 그동안 반대하던 스웨덴 나토 가입을 지지하겠다며 입장을 또 바꿨는데요. Biz de İsveç'in katılımıyla ilgili sürecin bir sonraki safhasına geçeceğiz. 이를 계기로 미국산 전투기 F-16의 판매 승인을 얻어낼 것으로 보입니다. 네, 오늘의 인물은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이군요. 진짜 불과 지난주까지만 해도 스웨덴의 나토 가입 여부가 참 안갯 속이었는데 에르도안 때문이었는데 결국 찬성으로 입장을 바꿨네요. 네, 글쎄 말입니다. 이게 되냐 안 되냐 여러 가지 말이 있었는데 나토 정상회의 전날에 나토 사무총장 그리고 스웨덴 총리 에르도안 대통령 3명이 3자 회동을 해서 극적 타협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공동 보도 자료에 따르면 스웨덴은 그동안 튀르키예가 요구한 대로 PKK 등 이 반 튀르키예 조직에 대해 더 이상 지원하지 않겠다 이런 입장을 재확인했고요. 여기에다 미국도 F-16 바로 이 판매를 적극 검토하겠다 이렇게 지원 사격을 했습니다. 전투기까지. 네, 그러다 보니까 스웨덴이 나토에 가입을 했는데 이것저것 모든 것을 얻은 게 결국은 에르도안이 아니냐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에르도안 이름이 계속해서 이제 거론됐었잖아요. 김준영 교수님, 이 과정 어떻게 지켜보셨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 스웨덴 나토 가입권에서 에르도안의 외교 스타일이 잘 드러나는 것 같아요. 아하. 이를테면 버티기 전략인데요. 이 문제는 작년부터 1년이나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조건이 자기에게 유리하게 버티는 거죠. 네. 그래서 저쪽에서 조건을 들어주는데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여기에 당근까지 제시를 합니다. 당근이요? 예. 그 일례가 지난 8일에 튀르키예가 러시아군에게 포로로 붙잡혔다가 튀르키예 억류 중이던 우크라이나 지휘관 5명을 석방했습니다. 러시아가 가만히 있지 않았겠는데요? 예, 러시아는 가만히 있지 않죠. 당장에 이 포로협정 위반이다. 그리고 이것은 나토가 아마도 튀르키예를 압박했기 때문이라고 공격을 했는데요. 네. 실상은 이것이 에르도안이 나토 회원국한테 던진 자발적인 당근이다라는 분석이 훨씬 많습니다. 왜 그렇게 나토에게 호의를 보였을까요? 왜냐하면 이 나토 회원국들의 대다수가 EU 멤버하고 겹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튀르키예 수건 사업 중에 하나가 EU 가입인데 아하. 이 나토에게 잘 보여서 네. 이걸 석방하는 선물을 줌으로써 여기에 이것을 활용하려 했다. 이것이 자기들의 EU 가입을 위한 포석으로 활용했다는 것 분석입니다. 그렇군요. 여지를 주면서 상황을 끌고 가려는 이 모습. 밀당을 잘한다고 말을 해도 될까요? 참 제대로 외교력을 과시한 셈인데요. 네, 그런데 사실 여기에는 튀르키예가 차지하고 있는 지정학적 위치가 아주 큰 몫을 차지합니다. 네. 예, 튀르키예는 역사적으로 유럽과 아시아를 잇는 다리 역할을 해왔거든요. 딱 중간에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로 존재감이 더 커졌습니다. 그 지도를 보시면은요, 네. 튀르키예의 북쪽에는 흑해가 있고요, 남서쪽에는 지중해가 있는데 이 두 바다를 연결하는 통로가 이 보스포러스 해협과 다르단네스 해협인데요. 네. 근데 이 전시 중에는 이 흑해 쪽으로 들어가는 해군 함정을 제한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1936년에 몽트레 해양 협정인데요. 네. 이 협정에 따라서 이
해군 함정을 제한할 수 있는 권한을 튀르키예가 가지고 있습니다. 튀르키예에게 있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튀르키예가 흑해에서 존재감이 굉장히 강해지는 거죠. 네. 따라서 러시아도 사실은 이 나토 회원국 중에서 친러 성향인 튀르키예를 무시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튀르키예 몸값이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 푸틴 대통령이 이렇게 깍듯하게 에르도안을 대접했군요. 근데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왜냐하면 미국도. 미국에게도 튀르키예를 무시할 수 없는 것이 과거에 냉전 체제 때 서독과 함께 튀르키예는 냉전 체제 미국의 거점으로 사용됐습니다. 네. 근데 특히 1951년에 미군이 인지를릭 공군 기지를 건설했는데요. 지금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여기에는 나토식 핵공유 협정에 따라서 미국의 전술핵 50기가 배치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튀르키예에 미국 핵무기가 네, 있다. 이런 상황에서 자꾸 에르도안이 푸틴하고 친하니까 미국은 불안이 커지고요. 또 이걸 에르도안이 너무 잘합니다. 그래서 러시아와 서방 사이에 줄타기 외교를 해서 원하던 F-16 전투기를 판매하라든지 네. EU에 가입시켜 달라든지 이런 것으로 자기의 묵은 현안들을 해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듣고 보니 튀르키예가 미국, 러시아 모두에게 아주 중요한 나라네요. 앞으로 그렇다면 국제사회에서 에르도안의 영향력은 더 커지겠는데요. 근데 사실 에르도안의 지금 상황도 그렇게 좋은 상황이 아닙니다. 그래요? 지난번에 연임은 성공을 했지만 재선 2차 투표까지 가서 아슬아슬하게 이겼거든요. 그랬죠. 거기에다가 그 무엇보다도 경제 상황이 너무 안 좋습니다. 아주 나쁘죠. 국민들의 불만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사실 나토 정상회담에서 보여진 외교 행보가 네. 이 들끓는 민심을 좀 가라앉히기 위한 우회 전략이라는 그런 말도 나오고 있어요. 네. 거기에다가 이 에르도안이 지금 계속적으로 거래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거래를 많이 하는 이 외교 전술은 장기적으로 보면 상대 국가가 굉장히 피곤하게 하는 거죠. 피곤하게 하니까 상대국으로서 네. 신뢰감을 얻을 수 없다라는 그러한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에르도안의 외교술까지 월든 후 짚어봤습니다.